578페이지. 자, 총칙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은 용어 정의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많게는 두 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주택이 뭐냐? 그죠? 자, 주택법이니까 주택을 모르고 우리가 시험장 갈 수 없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줄겁니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장기간 자, 줄일게요. 장기간 독립된 생활, 즉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줄겁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건축물의 전부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단독주택입니다. 전부니까요. 일부는 공동주택이 일부죠. 그죠? 예. 플러스 뭐까지? 부속 토지까지입니다. 항상 마찬가지죠. 건물만 딸랑 있고 토지를 빼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시험에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면 틀려요. 건축물의 전부 플러스 부속 토지. 건축물의 일부 플러스 부속 토지입니다. 말하며 이것이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장기간 주거자 봐 있네.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것이 자, 뭐라고요? 자, 건축물의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 플러스 뭐까지? 부속 토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한 것들이 시험 나오는 겁니다.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런 질문 잘 뜨거든요. 까지 하는 이 주택이 자, 첫 번째 단독주택이 있고 또 뭐 있어요?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과 공동주택에 구분하는 기준이 건축법과 다릅니다. 자, 건축법은 단독, 일반적인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죠. 하지만 주택법은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만 포함되고 공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단독, 다중, 다가구. 그리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중에 4번째. 기숙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이 두 가지는요,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빠지겠죠. 공간은 공무원들이 임기 기간 중에 사용하다가 임기 마치면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오늘 들어갔다가 잘리면 나와줘야 돼, 하루 만에. 그죠? 장기간 못 있어요. 기숙사, 학교 기숙사. 그렇죠? 대학 다닐 때만큼, 그죠? 있는 것이고, 공장은 일할 때만만, 그죠? 잘리면 나와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장기간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 가지는 건축법상에는 해당되지만 주택법상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이 이번에 주택의 종류에서 단독과 공동, 요거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주택에 다시 한번 준주택. 자, 일단 준주택은 뭐냐? 일단 얘는 주택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은 아닙니다. 주택은 여기죠, 여기. 그죠? 줄 겁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또죠. 그 부속 토지는 항상 들어갑니다. 플러스 토지 없이 건물만 있다?
뭐 공중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등이 있는데 1번에 다중생활시설.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납니까? 건축법상 바합이 500 미만이면은 이종 근생이고 500 이상이면은 숙박이지 그죠? 둘 다 해당 다 됩니다. 아시겠죠? 이종 근생이건 숙박이건 전부 다 해당돼요. 그 다음에 노인 복지주택이다. 이게 뭐죠? 일종의 실버타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피스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기숙사. 여기는요 학생복지주택도 포함됩니다. 어디에? 기숙사에. 학생복지주택 다 포함됩니다. 네 가지는 준주택에 해당이 된다. 자, 이거는 기, 다, 오, 노 이렇게 하라. 할 수 없다 그죠? 기, 다, 오, 노. 기어 다니는 오노 새끼 그죠? 아시겠죠? 김동선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기다 오노 여기 갑시다. 기다 오노. 넘길까요? 넘깁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 자, 그 다음에 3번에 건설 자금인데 그냥 국민주택 하면 되겠죠? 국민주택. 대한민국 국민이 대다수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주택. 그러니까 당연히 중소형이죠. 최소한 대형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뭐냐 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아시겠죠? 이하인데 요 이하가 뭐냐? 그럼 요 뭘 말하나 이거. 자, 1호 또는 1호는 단독주택을 세는 단어입니다. 1호. 공동은 뭐죠? 1세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까지를 말하는데 단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또 지방 내려와서도 도시 지역도 아닌 무슨 지역? 읍면 지역이죠. 읍면 지역은 얼마까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가 국민주택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면은 네 글자로 잘라 얘기하면은 85 이하고요. 국민주택 규모 하면은 얼마까지? 최대 100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아시겠죠? 국민주택은 85. 규모는 원칙 85 예외 100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 국민주택 규모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럴 때, 이럴 때, 요러한 주택을 누가 위에 1번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이 여러한 주택을 건설한다면은 국민주택이라고 부르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형은 안 들어가요. 2번 국가,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재정자금이죠.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한다면 그것 또한도 국민주택이다. 그러니까 1번이 공공이면 2번은 뭐죠? 민간 건설업자도 얼마든지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택의 용어 정의를 잘 틀립니다. 민영주택이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하면은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죠. 예. 왜? 국민주택도 얼마든지 민간도 건설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주택의 반대란 표현을 나와야 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쉬운 글수록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법령상 주택분류인데요. 3번 도시형 생활주택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도시형이니까 당연히 어디예요? 도시 지역에서 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얘는요 300세대 미만까지밖에 안 됩니다. 299죠. 그리고 국민 주택 규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말만 딱 들으면은 원칙 85 예외 100까지입니다. 얘 말 다 들으면은.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도시 지역이니까 100까지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얼마까지? 85 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는 안 된다. 이거고요. 종류가 크게 첫 번째 원룸형이 있고요. 원룸형이 있고, 두 번째 단지형이 있다. 원룸형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다 됩니다. 아파트도 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가 틀림없습니다. 아파트 큰 한 동 있는 겁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늘상 봐왔던 원룸 구조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예.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연립이지만, 다세대이지만,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순간 일반적인 원룸 구조랑 똑같다. 원룸형이다. 그 뜻이죠. 하지만 단지형은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지 않아도 대부분의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단지형입니다. 그죠? 1단지, 2단지, 그걸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벌써 단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아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할 필요 없다라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연립 등등 없잖아요. 이거를 도시형으로 하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 안 들어갑니다. 뭐만? 연립하고 다세대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아파트는 뭐야? 아파트는 어디만 원룸형만 나옵니다. 여기 단지형은 안 나와요. 단지형.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일단 저를 봐요. 원룸형은 얘는 최대 얼마까지입니까? 면적이. 얘는 50제곱미터 이하까지 나면, 단지형은 얼마죠? 얘 얼마요? 그쵸, 85잖아요. 그죠?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짓는 아파트는 최대 얼마까지야? 방금 얘기해놓고 또 틀리면 어떡해. 얼마까지야? 50이면 50이잖아. 아파트에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85라고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얘는 무조건 50 이하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원룸형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아파트하고 연립 단지형이죠. 얘는 알다시피 4계층 이하까지밖에 안 되죠. 원칙상. 이 맞잖아요. 근데 요거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 시에는 자, 몇 층까지? 그렇죠. 5계층까지. 당연히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하겠죠. 심의 거쳐서 5계층까지. 앞으로 살면서 저 연립인데 왜 5계층이지? 그거 아파트잖아. 아닙니다. 나중에 자, 정문 딱 가보시면은 그 옆에 써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거쳐서 한 층 더 올렸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이 이제 쌍걸 1번 원룸형에 나와 있죠. 50 이하고요. 니은. 그러니까 구조가 원룸 형태니까 당연히
욕실 부엌을 설치해서 주거 생활이 가능하게 되겠죠. 디귿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 이게 뭔 말이죠?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칸막이를 해라 그 말이에요. 욕실도 안 보이게, 보일러실도 발코니 쪽에 막아놨잖아요. 이해됩니까? 이가죠? 예. 욕실 안 막아놓으면 다 보이잖아. 뭐 깜빵도 아니고 뭐 다 보면 어떻게 해, 보이면. 그죠? 보일러 어떤 가스 누출 때문이라도 다 막아놓잖아요, 바깥쪽에. 그죠? 두 개를 막아놓고 안쪽으로 하나로 해라 그 말이죠. 원룸해라. 하지만 면적이 30 이상이면 두 개, 즉 뭡니까?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요, 그냥 주방 정도 막을 겁니다. 방을 크게 두 개 하지 않고 주방을 막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리얼 지하층은 안 된다. 자, 그리고요, 자, 2번과 3번이 단지형입니다. 그죠? 연립 다세대죠. 심의거처 5계층까지. 자, 따라합니다. 원룸. 원룸이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특히 경상도에서는 이게 원자를 잘 못해. 따라합시다. 온룸. 온룸. 그래서 50이에요. 아시겠죠? 50. 온룸 50. 상관 2번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나 101동이면 101동 하나에만. 아시겠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요.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이죠. 하나의 건축물은 도시형 플러스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원룸형만. 단지형은 안 됩니다. 원룸형 플러스 85 초과하는 대형 주택 딱 하나, 1세대 가능합니다. 절로 봐요. 이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예요. 큰 아파트예요. 전부 다가 이제 가령 좋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50으로 쪼갰습니다. 50으로 전부 다. 전부 다 세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요거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1세대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건물주가 이걸 건물 져가지고 임대사업 하는데, 그러면 다 50이면 건물주도 50 살면 쪽팔리잖아. 그죠? 내가 명세대 주인인데, 그러니까 맨 위에다가 운동장전 지어가지고 나는 여기 살란다. 이게 뭐 이게 일명 주인 세대다 그 말이야. 주인 세대, 한 세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50 짓고 명세견의 주인은 난 내 건물인데 나는 50에는 못 살아. 하나만 크게 돼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주인이 반드시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것도 세를 줘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원룸형 플러스 85 초과하는 대형주택 1세대, 즉 주인 세대. 이거 가능합니다. 2번은 뭐냐? 2번은 먼저 뒤에 거 봐요. 원룸형 플러스 도시형 생활주택 외. 그러니까 원룸형 플러스 일반 주택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데 원룸형 플러스 일반 주택이 이번에 앞에 준주거 지역 안에서 상업지역 안에서는 된다는 얘기예요. 단지형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예. 원룸형 플러스 일반은 준주거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때는 가능하다. 쌍가로 3번입니다. 단지형과 원룸형끼리도 안 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이래 보시면 돼요. 서로 이렇게 면적이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하나의 건축물을 주로 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20층 있는데 만약에 1층부터 10층까지는 뭐 소형주택, 그
위는 대형주택.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엘리베이터도 다르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01동이 20평형대면은 대형주택은, 대형 아파트는 또 다른 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평수가 다른 것들을 한 개 동 하는 것이 100%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1층부터 10층까지는 20평형대, 11층부터 20층까지는 40평형대. 그럼 윗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너 10층 이하 애들하고 놀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머리 삔 또 나간 엄마들이. 그죠? 요즘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애들이요, 조만한 이놈의 애새끼들이 학교 가지고 네 몇 평 살아 이러고 있네, 이러고 있네. 아유, 참, 주둥아리 비벼나 뽑고 정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런 얘기를 집에서 엄마가 얼마나, 애 앞에 얘기했으면, 그렇죠? 예. 저는 얘기했나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딱 초등학교 졸업하고 딱 들어갔어요, 학교에. 3명이 이제 친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중에 아파트 40평 사는 그 애가, 야, 우리 엄마 놀러 오래. 그래서 2명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과자랑 뭐 다과랑 떡볶이랑 맛있게 막 이래 이제 먹고 있는데 그 엄마가 묻습니다. 놀러 온 친구 애 한 명한테 묻습니다.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앞으로 너의 꿈이 뭐야? 애가 얼마나 그런 얘기를 짓고 들었으면은 저는 정규직이요 그러겠네. 애가 입에 나오는 중학교 1학년 애가 저는요 정규직이요 그러겠어.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런 얘기 했으면은 그죠? 애들이 또 정규직 비정규직 뭘 어떻게 알아 또 애들이.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가 야, 네 아파트 너무너무 멋지고 좋다.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 대출이야. 또 그러고 있네 또. 아이고 참 진짜 내가 그런 얘기는 애 앞에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그 집만큼 뭐하냐고. 애가 우리 집 대출이야. 아이고 참.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자, 요거는 법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것이 생긴 주 목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부동산은요 항상요 강남 정책이 강남 때려잡으려다가 만든 정책이 서울 정책이 돼버리고요. 그게 수도권 정책이 돼버리고 그게 지방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대부분이 전부 서울과 연관된 것이지 부산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서울대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아무래도 뭐 부산도 대학이 많지만 이왕이면 서울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한 10여 년 전이죠. 서울시에서 또는 학교 근처에 있는 구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기숙사에 넣으려니 제한돼 있고 그렇죠? 제한돼 있잖아요. 기숙사는. 과거에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그냥 뭐 먼 거리 성적 안 보고 먼 거리 위주로 넣었는데 지금 안 그래요. 아 집이 멀다고 왜 넣냐. 이거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성적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성적 해가지고 성적 쌓기 때문에 거리가 부산에서 오더라도 성적이 안 좋으면 기숙사 못 들어가요. 다 바뀌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너 들어오고 싶으면 열심히 하라고 얘기죠 공부를. 그러니까 기숙사 못 들어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하고 서시대 빼놓고는 전부 사립이야. 그러니까 얼마 더 드는 건 비싸. 거기다가 기숙사 못 들어가지. 또 기숙사 학교에서 좀 지으려고 그러면은 원룸업자들을 또 학교 앞에 가가지고 간만 해봅시다. 사랑도명 또 이직을 하고 있지. 우리 생계는 누가 책임져 이러면서 있지. 또 원룸 들어가자니 요것도 너는 봉이야 그러면서 또 비싸게 받지. 그래가지고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다 조사해가지고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 있죠. 다 섭외한 겁니다. 거의 80~90%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먼저 주고. 그러니까 집은 커.
그러니까 현관문 들어가면은 먼저 32평형 보이면 작은 방, 주방 옆에 중간방, 거실 옆에 큰 방, 이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혼자 사니까 말도 못할 친구도 없고 적적하고 돈벌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을 과거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주로 이제 혼자 사니까 입구에, 현관 입구에 작은 방 살고 뭐 큰 방 애들 가지고 좀 뭐 둘 사는 애들 이렇게 세주고 중간방 해주고 남자끼리 하든지 뭐든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할머니는 수입이 들어와서 좋고 적적하지 않아서 좋고 학생들은 좀 더 싸게 방을 구해서 좋고 이게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할머니들이 말이 많네. 늦게 오면은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늦게 오냐고 막 뭐라 하지. 밤 12시 돼가지고 뭔가 출출해서 라면 끓여 먹으면 지금 몇 시인데 뭐 라면 끓여 먹는다 그러지. 아침에 학교에 소유 없어가지고 늦게 자면 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깨우고 학교 가라고 깨우지. 이게 트러블 생겨서 안 되겠더라 그 얘기지. 그러면은 서로 간에 생활권을 그죠? 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지 않냐라는 어떤 연구 끝에 만든 것이 이거예요. 세대 구분형.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빙 들어온 겁니다, 지금. 처음부터. 아직은 이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요. 앞으로 이제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예 아파트 자체가 큰 한 세대입니다. 등기부가 하나예요. 그죠? 하나고, 다만 여기다가 반을 다 잘라가지고, 이쪽은 주인 살고, 세 주고, 가령, 그죠? 예. 그래가지고, 현관문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 그 얘기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 주방, 욕실 다 돼 있겠죠. 원룸처럼. 요렇게 만드는 것이 세대 구분형이다. 그 뜻입니다. 책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이죠. 왜? 이 전체가 등기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하나의 세대죠. 얘는요 구분 소유할 수가 없죠. 왜? 전체가 뭐요? 하나의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당연하죠? 욕실, 부엌, 현관 당연하죠? 설치할 것. 2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 동그라미 했어요.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아니 여기를 끝에다 이렇게 연결문을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경량구조 위에 경계벽, 이거 아예 경량구조 이거 살다가 아예 나 그냥 전부 터서 그냥 혼자 살래 그러면 그때는 경량구조. 그죠? 저는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량구조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만약에 경량구조면은요 주인하고 새 살 때 서로가 다 들리는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경량구조 하지 말고 이거를 막 맞벽을 해가지고 세게 하고 난 다음에 다만 여기다가 문을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그죠? 갖다 놓고 서로 간에 왕래할 때는 여기다가 장롱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장롱을. 그죠? 장롱 딱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 열게. 아니면 여기가 뭐 부모 살고 자녀 살아. 그죠? 여기 문 있어. 저 같으면 여기다 또 장롱 딱 갖다 놓을게. 어디 들어와. 하여튼 이렇게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3번은 뭐냐 맨 끝에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입니다. 넘겨보시면 4번은 세 번째 줄에 주거 전용 면적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수 면적도 똑같습니다. 3분의 1 이내다. 3분의 1을 넘지 말라 그 얘기죠. 자, 참고 보니까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뭐라고요? 하나의 세대다. 요거 이 얘기죠. 하나의 세대다. 이게 이 말이 구분소유할 수가 없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자, 4번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공공택지가 뭐냐 줄 겁니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인데요.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딴 건 한 번 읽어볼게요. 1번 국민주택 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2번 택지개발사업. 3번 산업단지 개발사업. 전부 공적인 그 냄새가 살짝 풍기죠. 4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5번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 이것도 수용 방식입니다. 일종의 수용 방식. 6번에 도시개발 사업이죠. 거기 11조 제1항 1호부터 4호 이거 뭐냐면요 공공시행자입니다. 아시겠죠?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가 그러니까 민간시행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공공시행자가. 왜? 공공사업이니까. 공공시행자가 무슨 방식? 얘도 수용 방식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수용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안 돼요. 혼용 방식 중에서도 수용 방식만. 자, 한 개 더 한다면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없죠.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누가 봐도 이거는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들의 사업이니까요. 7번에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이것도 수용 방식일 때만. 8번 혁신도시 개발사업. 9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등등 있죠. 그래서 얘는요, 자, 이 정도만 봅시다. 딱 보는 순간 어떤 공적인 어떤 그런 게 딱 풍기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알 겁니다. 자, 여기는요, 일단은, 자,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일단은, 그리고 정비 사업은 없어요. 일단 두 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5번 주택단지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가 바로 한 덩어리, 큰 토지로 하는 것이죠. 한 덩어리.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택단지인데 다만 줄 거예요.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따로따로죠.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자, 어떤 경우냐? 자, 이렇게 단지가 있는데, 자, 어쩌면 이게 하나의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공교롭게도 가운데 뭐가 지나가요. 철도, 철길. 서로 왕래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들은 각각 별개라는 얘기예요. 가운데가 고속도로예요. 어떻게 지나가냐고. 날아갈 거야? 안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걸어서 왕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별개로 봐라.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죠? 따로따로 하면 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있습니다. 문제는 2번하고 3번이 나와요. 숫자를 바꾸거든요. 20m 이상,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 이 폭이. 그래서 이거요. 20m 이상이 뭐라고요? 일반 도로. 그 다음에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입니다. 8m 이상인 뭐라고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원래는 도시군계획인데 아직까지 주택법이 안 바뀐 겁니다. 이것이. 국토법만 바뀌고. 숫자 따라합시다. 21 8도 21 8도 아시겠죠? 예, 나중에 10월 마지막 토요일날 시험 봐서 합격하면 20일 동안 8도 유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20일 동안 8도 유람. 떨어지면 가지 말고 20일 8도 시작. 20일 8도 한 번 더 시작. 20일 8도. 자, 6번은 뭐 뒤에 나오니까 같이 하기를 하고요. 자, 7번에 부대 복리 간선입니다. 첫 번째 부대 시설. 이거는 뭐 주택에 딸린 거니까 반드시 있는 것이죠. 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설비,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리시설은요, 유치원 등등의 시설이죠. 자,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입니다. 1번 정도.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 그걸 말하는 것이죠.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됐고, 3번은 뭐 우리가 배운 거니까요. 자, 특히 기간시설하고 간선입니다. 4번, 5번 묶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여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여기에도 아파트 안에 도로, 가스 등등의 기간시설이 필요합니다. 다 설치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간시설이 뭐냐?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설치하겠죠. 설치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깥에 있는, 그죠? 단지 밖에 있는, 여기 밖에 있는 기간시설, 그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결, 그죠? 연결되겠죠? 안에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 밖에 있는 도로와 연결. 얘가 뭐요? 간선시설입니다. 안과 밖을 연결한다. 바로 간선시설입니다. 요거. 그런데 특히 이거요.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난방 있죠? 예. 이거 포함해요. 자, 무슨 말이냐? 가통지는 단지 안에만 있어도, 바깥쪽과 연결하지 않고 단지 안에만 있어도 기간시설이면서 동시에 간선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니까 마지막 줄을 보세요. 다만 가통지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그죠? 안에 있어도 바깥쪽과 연결 안 돼도 간선시설로 본다. 그 뜻이죠. 자, 그 외에 뭐 주택조합은 좀 곧 할 것이고요. 10번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자,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수선, 두 번째 일부 중축. 자,
대수소는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1000세대야. 이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대수인데, 이거는요, 사용 승인 받고 난 다음 10년이, 몇 년? 10년이 경과되면 가능하지만, 일부 증축 있죠. 증축은 얘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가지고 얘는 15년이 경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는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일부 증축하잖아요. 하는 얘는 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면 아파트의 면적이 3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85 제곱미터 미만은 얼마까지? 40%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떤 집은 30%, 어떤 집은 40% 해가지고 이걸 다 더하잖아요. 다 더한 만큼 다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 더한 만큼 범위 내에서 세대수에, 그죠? 세대수, 전체 세대수죠. 전체 세대수 얼마요? 15% 이내까지밖에 안 됩니다. 1000세대면은 150세대밖에 안 돼요. 면적이 남아돌아도. 이 면적 범위 안에서 전체 세대수의 15% 이내까지. 물론 또 증축 시에 당연히 또 공용 면적도 덩달아 같이 포함해서 면적을 또 증축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내용이 1번, 2번까지 있고요. 3번에 거기 첫 번째로 같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요. 자, 일부 증축할 때, 그러니까 대수소는요,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자, 종류가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옆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고, 새롭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그 아파트 부지 안에 이양 벌써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한동을 줄 수 있는 땅의 요인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옆으로 늘리는 것도 어렵죠. 아파트가 좁아지니까 이렇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여튼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간에 세대수가 증가하는 건 맞아. 일단은 큰 틀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 수직 증축형밖에 안 되더라. 결국 따지고 보니까. 아시겠죠? 예, 안 되더라. 이럴 때 그러면 수직으로 올리는 증축형은 자, 법률에 의하면 3계층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고 법률에 정해놨습니다. 3계층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 얘기죠. 정했습니다. 첫 번째,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가능하고, 두 번째 14층 이하는 얼마까지? 2계층까지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내용 전부를 간략히 정리한 겁니다. 이럴 때 3번에 쌍가로 2번 보시면, 그렇죠? 예. 자, 두 번 줄에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 구조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시 말하면 설계도면 있을 것. 아시겠죠?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위의 내용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이제. 자, 15번 공구. 공구는 여기다 할까요? 아파트 10개 동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면 딱 좋은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아파트 부지가 너무 큰 거야. 이렇게 너무 큰 거야. 한꺼번에 짓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나는 반반 나눠 살래 했을 때
이것을 109와 209로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도로 등등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띄어놔라 그 얘기죠. 아파트 말하면 1단지, 2단지의 개념이지만 얘는 하나가 나누는 거니까. 그죠? 1단지와 2단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얘는 이쪽 109고요. 얘가 209다. 이 폭은 얼마? 최소 6m 이상. 도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도로 등등 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도로 등등이다. 이럴 때 각각 공구는 각각 얼마요? 300세대 이상 해야 돼. 무조건 300세대 이상이다. 명세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도시형 상가주택은 요거 미만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전체. 자, 전체는 최소 얼마? 6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109를 착공을 먼저 하겠지, 그죠? 그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니까 당연히 착공 신고도 별도죠. 신고일 때입니다. 착공 신고 한 날부터 나중에 2년 이내에 209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착공 신고 별도. 그러면 109가 나중에 완공되면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죠. 그러니까 109가 사용 검사 먼저 받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뭐 사용 검사 뭐요? 별도라는 얘기 아시겠죠? 착공 신고도 별도, 사용 검사도 별도. 줄거세요 여기. 그죠? 사업 계획 승인은 별도가 아니죠. 사업 계획 승인은 이렇게 하겠다고 한건을 받는 거니까 사업 계획 승인은 별도란 말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109, 209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한꺼번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거니까 사업 계획 승인은 별도란 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죠, 그죠? 공구란 주택단지에서 끝에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고요. 1번 도로 등등의 가운데 6m 이상, 2번은 공구별 각각은 300세대 이상이지만 전체는 최소 얼마? 600이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미리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의를 내가 깊이 한 것은 이 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오늘 하지 않은 것들은 요약지에 나왔는데 그때 가서 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죠.